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에 근무하고 있는 에듀윌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전임교수 이규헌입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이 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 활동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통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원래는 도로교통사 감정사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고 있던 채널인데 에듀윌 측에서 유료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무료 강의 제공하는 건 조금 잠궈주시라 해서 제가 모두 비공개, 대부분 비공개 전환하고 이 채널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제가 개척 활동 나갈 때 만드는 자료를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누르신 분들 중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 이런 거 나오고 상관없다, 나는 관심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로교통사 감정사 2차 시험이 지금 다가옵니다. 9월 22일 시험이거든요. 근데 2차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는 좀 어이없는 질문들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 자, 이 문제가 재밌는 문제가 카페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거 풀어보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입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딱 주고, 자, 여기서 4초 때, 여기가 지금 4초거든요. 여기가 4초입니다. 여기가 4초. 4초 때, 여기는 14초예요. 여기는 12초고요. 4초 때의 속력과 14초 때의 속력, 그리고 이 차량이 이동한 거리를, 전체 이동한 거리를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착각하냐면 전체 구간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자,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면 문제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1차 문제겠죠. 1차 문제로 해가지고 4초 때와 14초 때의 속력, 그리고 전체 14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해가 밑에 보기, 예를 들면 뭐 몇 미터, 몇 미터, 아니 속도니까 몇 미터 per 세컨드, 몇 미터 per 세컨드, 그리고 몇 미터, 이렇게 주어지겠죠. 난이도가 좀 있는 1차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거 하나로 만약에 25점 문제를 만들 수 있냐? 요 안에 어떤 다른 상황을 넣어서 만들면 25점 문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항상 문제를 받으잖아요. 구간을 설정해야 돼요. 구간. 그냥 이 문제가 하나의 구간이냐, 혹은 구간을 나눠야 되는 거냐. 요 마크를 생성하고 스키드 마크 발생시킨 거, 스키드 마크 발생시키고 추락한 거, 스키드 마크 발생시키고 그리고 나서 요 마크 발생시킨 거. 2차 문제 이런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 혹은 마찰력이 다른 노면을 지나가가지고 F1은 0.8, F2는 0.4, 그리고 충돌했어요. 뭐 이런 문제들. 자, 하나로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잖아요. 구간을 각각으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이 경우는 3번 공식으로 땡기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차량의 중량이나 질량이 주어졌다면은 에너지 공식으로 풀 수도 있죠. 자, 뭔 말인지 아시죠?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공부하러 다시 가셔야 돼요. 올해 2차는 포기하고 1차만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나눠야 되냐? 시간으로 나눠야 됩니다. 시간으로 구간을 나눠야 돼요. 0초에서부터 4초까지.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인가요? 여기서 지금 답이 안 나왔다. 공부가 지금 부족하신 거예요. 반성하시고, 만약에 현재 2차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문제를 보는 눈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저도 이런 유형의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재밌네 하고 지금 풀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0초에서 4초 구간은 자, 가속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등속과 등가속의 구분. 등속도 운동은, 자,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얼마죠? 빵이죠. 추가적인 속도를 늘리거나 줄여주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뭘로 움직일까요? 이 물체는 관성으로 움직이죠. 뉴턴 아저씨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모든 정지해 있는 물체는 언제까지나 정지해 있으려 하고, 모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언제까지나 등속 직선 운동하려 한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등속 직선 운동 하는데, 자, 등속 직선 운동해요. 등속. 속도가 늘지 않아, 줄지 않아. 왜? 가속도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이다. 가속도. 물체에 어떤 힘을 작용하면 그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해서 가속도를 가진다.
이런 설명 내가 안 했다고? 자,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속도차예요. 속도차. 속도차가 가속도예요. 일정 시간 그 구간의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 그게 가속도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가 A는 델타 V 나누기 델타 T인데 델타 V란 결국은 뭐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델타 V잖아요. 10에서 20이 됐어. 그러면 20에서 10 빼면 10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10에서 20이 됐어. 20에서 10이 됐어요. 그러면 20에서 10이 됐으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면 10에서 20 빼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10만큼 속도가 줄은 거지. 자, 그래서 속도는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속도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가속도 있고 감속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은 예를 들어서 3초에서부터 총 3초에서부터 8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8에서 3 빼면 얼마야? 5잖아요. 근데 시간은 마이너스 될 수 있어 없어? 뭐 타임머신이에요? 마이너스 없잖아. 시간은 무조건 플러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t는 te-ti로 하지 않고 그냥 그 구간의 소요 시간으로 구해요. 3초에서부터 딱 쟀는데 8초까지 요거예요. 그러면 몇 초야? 5초잖아. 그러니까 그냥 t로 표현해요. 이게 1번 공식이죠. 가속도의 정의에서부터 나오는 공식이 1번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가 있어요. 얼마예요? 변수를 적어야 돼. 변수를 0초에서 4초 구간은 가속도가 있는 가속도 구간이죠. 4초에서부터 12초까지는 가속도 얼마예요? 빵이야. 다시 말해서 등속이 등가속이 등속이죠. 4초에서 12초까지는 등속이에요. 12에서 14는 요거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가속도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 했어요. 그럼 감속이잖아. 감속. 어쨌든 가속도거든요. 가속도, 등속도, 가속도. 일정 가속도로 가속을 해서 속도를 쫙 올린 다음에 등속으로 쫙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인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때의 변수 A는 얼마예요? 5m/s 자승. 시간은 4초. 자, 처음 속도는 0m/s. 나중 속도 구할 수 있죠. 4초대 속력을 구해라. 공식을 통해서 구해야 돼요. 0 더하기 5 곱하기 4는 20. 단위는 m/s. 자, 그리고 요때의 속력은 얼마예요? 20m/s 등속이죠. V는 T는 얼마예요? 시간은 소요 시간은 4초에서 12초, 8초. 그죠? 자, 12에서 14. 처음 속도는 가속도는 마이너스 3 m/s 자승. 시간은 2초. 처음 속도는 얼마예요? 처음 속도는 20m/s죠. 그럼 나중 속도는 공식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20m/s 처음 속도 더하기 at죠. at 마이너스 3 곱하기 2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요거 마이너스 6이잖아. 14m/s죠. 그러면 4초대의 속력은 얼마예요? 20m/s. 14초대의 속력은 14m/s. 그러면 전체 이동 거리는 각각으로 가야지. 요때 이동한 거리는 뭘로 구하냐? 가속도와 시간과 처음 속도가 나와 있어요. 뭐죠? 2분 공식이죠.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VI가 뻥이니까 빵 곱하기 5 더하기 5초만 더 4초 4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의 제곱. 요거 16이니까 2로 나누면 8, 8, 5, 40. 40m죠. 자, 요거는 등속이죠. VT 얼마예요? 20 곱하기 8. 8, 26, 160m. 그죠? 두 개 더하면 200m네요. 자, 요거는 처음 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 처음 속도 있어요. 2분 곱이죠?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은 20 곱하기 2초예요. 2초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시간 2의 제곱. 요거 4니까 4, 2로 나누면 2 마이너스 6 요거 마이너스 6 요거 40. 그러면 34m죠. 그러면 합계 총 이동한 거리는 234m 나오죠?
구간을 나눠서 풀이할 줄 아셔야 돼요.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구간을 각각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건지 이 문제는 그냥 하나로 쫙 풀 수 있는 건지를 먼저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주어진 변수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을 결정해야 돼요. 제가 문제풀이 5단계 설명했어요. 에듀윌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걸 검색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혹은 카페에서 뭐 이렇게 제가 링크해 드릴 거니까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문제풀이 5단계 첫 번째 구하라는 값 1차든 2차든 똑같아요. 2차 문제도 복합 문제로 되어 있지 그 하나를 풀이하는 요령은 어차피 이걸로 풀어야 돼요. 자, 구하라는 값을 먼저 설정해요. 여기서 구간을 나눴잖아. 3개의 구간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첫 번째 구간에서 구하라는 값이 뭐였어요? 4초 됐을 때 속력을 구해라. 이 왜 속력이라고 했을까? 방향이 안 주어졌으니까 속력이라고 한 건데 그냥 우리는 속도라고 해도 돼요. 자,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먼저 자 속도를 구하라네. 근데 이 속도는 처음 속도의 나중 속도예요. 등가속 구간이에요. 4초 뒤의 속도, 나중 속도를 구하라는 거네. 이렇게 딱 적고 두 번째 주어진 변수를 적으세요. 이거 주어진 변수를 확인해야 돼요. 주어진 변수 가속도 이거를 그냥 A는 5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변수는 무조건 단위를 다 적으세요. A는 5m/s 자승 이렇게 단위를 다 적어야 돼요. T 시간은 4초. 저는 세크 S 쓰니까 S를 써도 되고 초라 써도 됩니다. 자, VI 처음 속도는 0 쓰지 말고 0m/s 단위를 다 적으세요. 그 주어진 변수를 자 적었어요.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과 주어진 변수를 찾았어요. 주어진 변수는 당연히 3개예요. 혹은 4개가 될 수도 있어. 혹은 2개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문제에서 줘놨어. 그럼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의 변수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복합 문제에서 그렇게 1차 문제에서 가끔씩 그렇게 나와요. 2차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복합 문제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자체에서 구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나눠서 이걸 먼저 구해서 요거를 구해야 되죠. 그 먼저 구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 단계로 풀어서 구하시면 돼요.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을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주어진 변수를 찾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뭐 하냐? 공식을 결정해야 돼요. 1번 공식으로 풀면 되네. 아시겠죠? 공식 결정하고 자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VE는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3번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VE 나중 속도를 구해야 돼요. 혹은 VI 처음 속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3번 공식은 VE 제곱 마이너스 VI 제곱은 2AD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A를 넘겨야 되죠. 그럼 VE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 나누기 2A 이렇게 되겠죠. 그 공식을 이 항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항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나중 속도 거리 그리고 이거 이제 그 등속도 공식에서의 거리 그리고 나중 속도 거리이기 때문에 이 항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항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 항을 해야 될 경우도 있죠. 자, 이 항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이 항 정리를 다 했으면 좌측에 좌변에 는의 왼쪽에 내가 처음에 구하라고 하는 값만 딱 남아 있어.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다 변수가 다 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숫자만 대입해주고 계산기만 두드리면 돼요. 5 대입해서 숫자를 대입해서 풀이 하시면 돼요. 자, 이 단계를 몇 번 해야 돼?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단계를 총 7번 해야 돼요. 1번 4초에서의 속도 그리고 4초까지 오는데 필요한 거리 이동한 거리 그리고 등속 구간에서의 거리 다섯 번이네. 자, 그리고 감속 구간에서의 나중 속도 감속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더하기니까 그냥 더하기. 자, 5번의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돼요. 요 과정을 5번을 해야 돼. 번거롭다고요?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한다. 자, 이거는 제가 이 문제 좀 흥미롭네 라고 해서 한번 같이 풀어봤어요. 자, 1차 문제지만 2차 문제도 이러한 요령으로 푸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2차 문제로 출제되었다면 조금 더 복잡한 다른 조건들이 들어가면서 풀으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이 문제도 충분히 2차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 공식을 무려 5번을 써서 풀이를 해야 돼. 등속도 공식 별거 아닌 것 같다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게 머리에 떠오르는가? 안 떠오른다니까요. 자, 뭘 할 거냐?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온 건데 3.6 왜 3.6으로 나눠주나요? 이 질문을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루는 학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에서 차량 운동학은 물리량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물리량은 뭐냐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물질들의 양을 규정하는 거예요. 속도 혹은 내 몸의 몸무게. 제가 이 단어 무게라는 단어 싫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몸무게, 뭐 강도, 탄성, 에너지, 그리고 뭐 저항, 마찰 등등등등등등등등, 질량, 부피, 뭐 속도, 가속도, 거리, 뭐 이 다 물리량. 물리적인 양이죠. 물리적인 양. 물리량인데 우리가 다루는 물리량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거리와 시간과 속도입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속도예요. 왜냐? 속도를 알아야 어떻게 진행해왔고 어떻게 사고가 났고 그래서 시간이 얼마큼 걸렸을 거고 속도가 나오면 이 거리를 통해서 속도를 추정하거나 속도를 통해서 거리를 추정하거나 시간을 통해서 속도를 추정하거나 속도를 통해서 시간을 추정하거나 혹은 시간을 통해서 거리를 추정하거나 등등등등의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공식은 뭐로 되어 있냐? 거리는 distance라고 해가지고 D라고 씁니다. 약어로 D. 거리 D는 5m 뭐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그 D는 뭐냐? 기준. 미터, METR. 미터는 뭐냐? 요게 단위예요, 단위. 시간 타임이죠. T로 쓰죠. 타임은 T는 4초 이렇게 하면 세컨드가 단위입니다. 우리말로 초. 그런데 요까지는 이해를 했어. 근데 속도,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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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죠, V. V는 기준, 속도입니다. V는 5m/s 이러면 요 m/s가 단위입니다. 자, 우리가 쓰는 거리와 시간과 속도의 관계에서 쓰는 공식에서 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m/s입니다. 왜냐? 거리를 미터로 표현해. 시간을 초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속도는 당연히 m/s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m/s를 써요, 안 써요? 안 써. 차량, 고속도로, 제한속도 몇 킬로예요? 100km죠. 100km 라고만 얘기해도 알아먹어. 원래는 뒤에 뭐 붙어있어? km/h. 100km/h. 무슨 얘기예요? 1시간에 100km를 가는 속도로 그거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해라. 그거 이상이면 위반이죠. 그죠? 100km/h. 50km/h. 보통 뒤에 per 빼죠. 그냥 시내도로 주행 속도는 60km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60km다. 네, 자, 그렇게만 말해도 알아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단위하고 공식에 등장하는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100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행하던 차량이에요. 원래의 속도가 100km/h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처음 속도예요, 나중 속도예요? 처음 속도잖아요. 그러면 VI는 100km/h인데 이거를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V예요. VI 플러스 AT에서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감속이라서 마이너스 FG고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자승이라고 가정하면 A는 0보다 작기 때문에 A는 감속이기 때문에 요거다라고 가정하고 T는 뭐 10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뭘 대입할 거냐 100 더하기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10 이렇게 대입하면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왜냐? 속도의 단위는 뭐라 했어요? 미터 퍼 세크예요. 킬로미터의 단위, 킬로미터 파워의 단위를 여기다 바로 대입해버리면 안 되지. 그런데 이렇게 대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공부가 아직 부족하니까. 초속과 시속의 개념이 아직 잡혀있지 않으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대입해야 돼요? 초속으로 변환해서 대입해야 되죠. 여기다가. 초속으로 변환해서. 100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미안합니다. 좀 고칩시다. 72km/h라고 합시다. 그럼 72km/h는 3.65로 나눠주면 20m/s예요. 자, 혹은 예를 들어 그대로 100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0이라고 나와 있으면 100을 3.65로 나눠. 뭐 얼마 될까요? 90이 25거든요. 108이 30이고 그러면 한 27점 몇 정도 되겠네요. 그죠?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반올림을 한번 해야 되잖아. 그 값을 여기다가 넣는 방법도 있고 저는 가급적이면 중간값을 반올림하는 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중간값이 반올림 때문에 나중에 결과값이 달라지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화시키고자 해요. 중간값을 계산해서 집어넣음으로써 나중에 결과값이 달라지는 경우로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는 게 좋잖아요. 이게 복잡한 수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100 나누기 3.6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냥 계산기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100 나누기 3.6 더하기 바로 이거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바로 닫고 곱하기 10는 아이고 엔터 딱 때리면 돼요. 그럼 계산 딱 지가 해서 나와요. 자, 복잡할 게 없어요. 요거를 100 나누기 3.6을 대입하느냐 27점 몇을 대입하느냐 그 차이예요. 별거 없어요. 자, 시속과 초속의 개념이요. 시속 단위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 초속을 넣어야 된다. 정말 기본인데 2차 강의하면 내가 이거를 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의외로 이거를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적어봤어요. 한번 풀어봤고요. 그리고 대망의 오버행. 사실은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오버행. 그놈의 오버행. 지금 몇 분 지났지? 13분이야, 23분이야. 23분이네. 제가 보험통신 촬영할 때는 가급적이면 좀 10분을 안 넘기고 하려고 하는데 맨날 10분 넘어요. 거의 20분 가까이 22분 막 17분 막 15분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시험 관련한 거니까 여러분들 길게 좀 더 좋죠? 자, 오버행. 뭐 스펠링이 맞는 거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자 오버행. 전장이라고 전장은 전체 길이고 전장이 아니고 앞 내민 거리 우리말로 하면 앞 내민 거리라고 해요. 오버행. 여러분 차량이 30m 제가 이거 에듀윌에서 답변 났는데요. 차량이 30m의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키고 보행자를 충격했어요. 보행자 충격 당시 속도는 10km/h예요. 자, 그런데 이 차량이 스키드 마크를 딱 발생시키고 10m 지점에 정지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20m를 더 진행해서 총 30m를 미끄러져서 보행자를 충격했는데 이때의 속도가 10km/h였대요. 이 차량은 정지선으로부터 몇 미터를 진행하여 아니다. 이 보행자는 정지선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을까요? 1번 20m 2번 21m 앞 오버행은 1m예요. 이 차량의 앞 오버행이 1m야.
자, 정답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기준의 문제, 기준. 자, 왜냐? 자, 이거까지는 풀더라고. 그런데 왜 그 뒤는 모르지? 자, 이 스키드 마크는 뭐가 발생시킨 거예요? 1. 앞타이어. 이 굳이 적는 이유가 있어. 2. 앞 범퍼. 이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킨 건 뭐예요? 앞타이어죠, 앞타이어. 그죠? 자, 이 보행자는 정지선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충격당했나요? 사고가 발생했나요? 요거 1m라며. 요까지 1m. 그러면 21m 지점에서 충격당한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했을 때, 그때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의 기준은 앞 타이어가 정지선을 넘었을 때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을 때예요. 차마의 일부라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법에 보면, 도로교통법에 보면 차마의 일부라도. 이거 황색 신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면 황색 신호의 의미에서 황색 신호 보면 차마의 일부라도 교차로 내에 진입했다면, 황색 신호에서 진입했다면, 그 상태에서 황색이 들어왔다면 신속하게 빠져나가고, 아직 진입 전이라면 정차해라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차마의 일부라도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건 중침이에요. 차체가 완전히 넘어가서 차의 범퍼, 문짝 이런 걸로 부딪혀야만 중침이다. 그게 아니고 차마의 일부라도 넘어가서 맞은편에 진행오는 차하고 부딪힌다면 그건 중앙선 침범이에요. 자, 차마의 일부라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부라도 정지선을 넘어가면 이제 교차로 진입한 거예요. 그럼 뭐가 넘어갔을 때야? 앞범퍼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손가락질 한다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자, 잘 보세요. 자, 차가 앞범퍼가 딱 지나갈 때 이 차는 스키드 마크를 현재 몇 미터 만들어낸 거예요? 모르겠다고? 차의 앞범퍼가 정지선에 딱 닿아 있을 때 이 차의 스키드 마크의 현재 스키드 마크의 길이는 몇 미터예요? 1번 10m, 2번 9m. 9m지 9m. 9m. 자, 차량이 여기서부터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키기 시작했어요. 그죠? 스키드 마크는 뭘로 발생시킨다고? 앞 타이어로 발생시킨다고. 앞 타이어로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정지선으로부터 제동을 시작할 때 차량의 앞 타이어는 정지선으로부터 몇 미터 후방에 있었어요? 10m. 앞 타이어는 정지선으로부터 10m 후방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차의 앞 범퍼는 정지선으로부터 몇 미터 후방에 있었어요? 요거 1m라며. 9m 후방에 있었죠. 9m 후방에서 여기까지 딱 왔어요. 그럼 이 차는 몇 미터를 진행한 거야? 차량이 정지선을 넘을 때,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이 차량은 스키드 마크를 현재 몇 미터 발생시킨 거예요? 9m 발생시킨 거죠. 앞 오버행이 이게 1m 있잖아요. 발생으로부터 10m 지점에 정지선이 있어요.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앞 타이어는 현재 9m밖에 안 왔는데 앞 범퍼는 벌써 지금 정지선에 와 있는 거야. 왜냐? 앞 타이어와 앞 범퍼의 거리가 1m거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차는 총 몇 미터를 이동해서 보행자를 충격한 거예요? 1번 30m,
2번 31m. 31m 땡. 바로 그냥 혹. 미치겠다 진짜. 자, 여기서부터 10m. 이 차 앞 타이어의 궤적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10m. 여기서부터 20m. 그리고 충돌했어요. 몇 미터 진행한 거야? 30m 진행한 거지. 앞범퍼 보세요. 앞범퍼. 앞범퍼 여기 요거의 1m 앞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9m. 그리고부터 여기서 21m 진행해 와서 보행자를 충격했어요. 총 몇 미터 진행한 거예요? 30m 진행한 거예요. 30m라고 얘기해놨잖아. 스키드만큼 30m. 30m 진행해가 충돌했다고 초장에 제시를 했잖아요. 자, 기준 잘 잡으세요. 이 차의 앞 범퍼의 진행 궤적과 앞 타이어의 진행 궤적이 달라요. 스키드 마크가 발생될 때 이미 앞 범퍼는 1m 앞에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를 충격할 때 앞 타이어는 그 1m 뒤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끄면 조금 이해도가 높아질 거야. 자, 이렇게 끄면 요거는 타이어의 궤적이에요. 그런데 자, 요거는 앞 범퍼의 궤적이에요. 요거 1m. 아, 뭐 이게 더 길다고? 아이 정말 1m. 여기서부터 요까지 몇 미터? 30m. 여기서부터 요까지 몇 미터? 10m.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9m. 그죠? 9m, 1m 해야 요거 10m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예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20m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21m잖아요. 자,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키고 정지선을 지날 때 그때 스키드 마크는 현재 9m 발생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m 발생했어요. 앞 범퍼는 몇 미터 진행한 거야? 스키드 마크 발생 시점으로부터 몇 미터 진행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m 진행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참말로. 자, 그러면 이 10m는 뭐냐? 앞 타이어가 제동되면서부터 정지선까지가 10m예요. 그러면 앞 범퍼는 몇 미터 진행한 거야? 10m 진행한 거지. 10m. 다만 앞 타이어의 1m 앞에서 10m를 진행한 거예요. 앞 타이어도 10m, 앞 범퍼도 10m 같이 진행한 건데, 그러니까 앞 타이어가 10m를 진행했을 때 앞 범퍼는 어디 있어요? 앞 타이어는 이제 정지선에 있어. 앞 범퍼는 어디 있어요? 그 1m 앞에 있어. 이미 차는 교차로에 진입해서 1m를 벌써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앞 타이어가 정지선을 지날 때가 이 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한 거예요? 아니에요. 앞 범퍼가 진입했을 때가 진행한 거잖아. 아니, 그 교차로로 진입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키드 마크가 여기가 20m래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정지선을 지나서 충돌할 때까지 발생된 스키드 마크가 20m예요. 그러면 이때 충돌 속도가 10km/h, 제동 당시에 마찰 계수가 뭐 예를 들면 0.8, 뭐 중력 가속도 g는 9.8 m/s 자승 뭐 이렇게 주어지고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 정지선을 지날 때 속도를 구해라. 혹은 정지선을 지나서 충돌
시까지 소요된 시간을 구해라.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지선을 지날 때의 속도를 구해라. 교차로에 진입할 때의 속도를 구해라. 교차로를 진입할 때의 속도를 구해라. 자, 그러면 주어진 변수는 뭐가 있어요? 충돌했을 때 10m/s, 10km/h, 그러니까 신나위 3.6m/s죠. 그 이동한 가속도 A는 마이너스 F죠.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m/s 스퀘어 단위 다 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동한 거리가 있으니까 처음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동한 거리는 얼마예요? 몇 미터일까요? 몇 미터일까요? 이걸 못 풀어, 사람들이. 지금 방금 정답을 말씀하셨다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걸 다 이해하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자, 몇 미터일까요? 1번 20m, 2번 21m. 아까 이거 했는데 돌려볼래요? 21m예요. 차량 교차로 진입은 언제예요? 앞범퍼가 들어왔을 때. 그죠? 앞범퍼 들어오고 그리고 충돌 시까지 앞범퍼의 진행 궤적은 20m하고 1m 더 가서 충돌한 거예요. 21m예요. 지금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된다. 이 강의를 다시 한 10번쯤 들으면서 10번 들을 필요 없다. 2번만 듣고 그리고 이걸 그려가지고 계속 본인이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 안 되면 올해 시험에 안 나오기를 비세요. 나오면 무조건 틀릴 거야. 그러면 내년에 또 봐야 돼요. 이걸 왜 하냐? 2015년에 오버행 관련한 문제가 나왔고요. 2018년에 오버행 얘기가 나왔는데 오버행 그게 함정이었어. 오버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는데 사람들이 오버행 이래가지고 막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기준을 딱 잡고 앞 범퍼, 앞 타이어 기준을 딱 잡고 거리를 딱 보면 내가 이해도가 충분하다면 이게 딱 보이는데 이해도 충분하지 않다면 한참 봐야 보이겠죠. 그런데 내가 기준을 잡지 않고 대충 그냥 20m니까 그냥 20m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 틀리잖아요. 그 밑으로 다 틀려. 50점 문제 1번 문제가 만약에 이거였다. 속도가 틀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20m 넣는 거하고 21m 넣는 거하고. 자, 틀렸죠? 그 밑으로 이 차량이 몇 대의 속도를 계산했으니까 이제 이때의 속도를 계산하래. 그럼 그 10m 이렇게 또 계산할 거 아니에요. 틀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언제 발견했느냐? 1초, 인지 반응 시간 1초 주면서 이 뒤로 1초를 뒤로 당기잖아요. 그럼 그 위치도 틀릴 거 아니야. 다 틀려버리는 거지. 50점 문제 쫙 끄어버리면 나머지 25점짜리 문제 두 개 다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점이야? 50점. 떨어진다니까. 자, 정지선을 지나서 충돌시까지 소요된 시간을 구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자, 뭐가 주어졌죠? 거리, 가속도, 나중 속도가 주어졌어요. 시간을 구하래요. 그러면 5번 공식이지. 5번 공식인데 시간을 구하려면 근의 공식을 동원한 공식이 나와야 되니까 t는 a분의 v2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게 d는 v2t-2분의 1at의 제곱이거든요. 요거를 v2에다가 그거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 vi 플러스 at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니까 vi 플러스 at 마이너스 vi 이렇게. 이거 맞나? 루트 제곱이니까 루트 요거에 아닌데 지금 공식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맞다 교재 찾아보세요. 자 t를 구하는 5번 공식을 쓰든가 아니면 처음 속도를 구한 다음에 3번 공식으로
아예 우리가 뭐 제일 마음 편한 1번 공식으로 풀든가 그건 본인 마음인데 어쨌든 푸시면 돼요.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확 가는데. 자, 어쨌든 오버행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질문 올라온 거 답변 드렸는데 본인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 분이 지금 계속 지금 질문을 올려가지고 제가 답변을 계속 3번을 답변을 주고받고 했는데 이제 이거 올려드리면 이해를 하실런가 모르겠어요. 자, 오버행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질량과 중량 그리고 중력의 분력 그리고 등속 과정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등속 과정부터 합시다. 이거는 제가 강의 중에 얘기를 안 했는지 한 것 같은데. 자, 우리는 문제를 풀이할 때 그리고 사고를 분석할 때 몇 가지 가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주어진 자료로만 이걸 분석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가정을 두고 문제를 혹은 사고를 분석하고 풀이해야 되는데 자, 등속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보행자는 그냥 등속으로 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1m/s 혹은 1.2m/s 뭐 이렇게 가정하고요. 그리고 제동전 차량은 다른 조건이 없다면 정차했다가 출발했다 가속했다 이런 조건이 없다면 제동전 차량은 그냥 등속한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지선에 정지해 있다가 출발했다라고 운전자가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타당성을 논해라 이런 문제가 문제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니 야, 네 차 차량의 발진 가속 성능이 최대로 해가지고 0.2G인데 계산해보니까 네가 정지에 있다가 출발했다며. 근데 이 속도로 지금 이제 제동이 시작되거나 뭐 충돌하거나 했는데 거리가 몇 미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니 야 0.3G는 돼야 이 속도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차 성능은 0.2G밖에 안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네 거짓말이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정지선으로부터 제동 시작 지점까지 뭐 혹은 충돌 지점까지 소요된 시간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제동을 했으니까 요 구간은 그러니까 가속도 공식으로 시간을 구하면 되는데 요때 요 시간은 뭘로 구할 거냐는 거지. 이 사람의 주장대로라면 등가속 공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정지했다가 출발한 게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차는 뭐 어떻게 주행한 거야? 등속으로 주행한 걸로 가정하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차량 운전자는 정지해 있다가 신호를 받아 출발하였다는 차량 A 차량 운전자의 샵 1차량 운전자의 진술은 거짓이므로 제동전 등속 주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풀이한다 라고 한번 적어주면 더 좋고 그가 안 적어도 등속으로 풀이하면 그래 이러고 이제 채점합니다. 어디 말인지 아시겠죠? 등속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2차하고는 사실 크게는 뭐 관여가 없는 부분인데 변속비와 종가속비로 차량의 진행 거리를 구하는 그러니까 RPM을 통해서 그 차량의 기어가 3단 옛날 스틱 얘기지 무슨 지금 하여튼간에 옛날 차라 치고 스틱입니다. 3단에 가 있는데 3단에 변속비가 2다, 종감속비가 3이다. 예. 그리고 RPM은 3000에 고정되어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차의 속도가 얼마였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초 동안 몇 미터를 굴러갔다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구하는 문제의 공식은 뭐냐면 2πr n 나누기 60i입니다. i는 뭐냐면 이 변속비와 종감속비의 곱이 이제 요 i거든요. 그럼 이 공식이 무슨 뜻이냐면 요게 한 몸이에요. RPM이 3000이에요. RPM이 3000이라는 말은 뭐냐면
라운드 per minute. 1분에 몇 번 회전하냐, 몇 번 도냐, 이 라운드 맞는 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분당 회전수예요. 분당 회전수. 제가 시속과 초속의 변화 얘기했죠. 우리는 시간을 뭐로 계산해야 돼요? 초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얘는 분이야. 그러면 분을 초로 바꾸려면 뭘로 나눠주면 돼요? 1분은 뭘로 나눠줘야 돼요? 1분이 몇 초예요? 60초죠. 그죠? 그러니까 1분에 3000번을 돌아요. 그러면 60초에 3000번을 돈다는 얘기잖아. 그죠? 60으로 나눠주면 6, 5, 30 그러면 500 RPS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초에 몇 바퀴, 이게 60이니까 50이네. 그죠? (1초에) 몇 번 회전하냐? 1분에 3000번을 푹 돌아가요. 1초에는 50번을 돌아간다는 거지. 50번. 자, 그러면 얘를 구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어떤 공식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1초에 몇 번 회전한다 이래가지고 공식을 n으로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재마다 달라서 공통된 약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n으로 소문자 n으로 하고 대문자 n으로 하고 저거 마음대로 적어요. 하여튼간에.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2파이r. 2파이r은 뭐예요? 2파이r. 2파이r은 반지름이죠. 원주율이잖아요. 파이가. 반지름의 2배. 뭘까요? 지름. 2r은 지름이에요. 지름. r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한자로 반경. 그러면 r은 아니 2r은 경이에요. 경. 직경. 중심을 가로지르는 직경. 지름. 한자로 직경. 우리말로 지름. 이 r은 수학 공식에서 원래는 대문자 d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파이 d, 2파이r이 결국은 파이 d예요. 파이 d.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느냐? 바퀴의 지름이 70cm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게 70은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0.7이죠. 근데 왜 0.7 대입했어요? 이렇게 물어. 왜 0.7 대입했기는? 그럼 이거 반지름은 얼마겠어요? 35cm잖아요.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은 0.35m잖아요.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0.35 곱하기 3.14를 적어야 되는데 0.7 곱하기 3.14를 적어놨더니 왜 0.7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2는 어디 갔어요? 이렇게. 같은 말이잖아. 2 곱하기 0.35나 0.7이나. 자, 2r과 d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원의 둘레. 바퀴가 한 바퀴 굴렀을 때 몇 미터를 가겠냐? 원의 둘레를 구해보면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의 둘레가 자, 타이어가 1초에 50바퀴를 돈다. 그 힘이 그대로 다 전달될까요? 전달 안 돼. 그렇게 못 돈다고 타이어가. 1초에 50바퀴? 제정신이에요. 그렇게 못 돌아. 그러니까 엔진은 그렇게 돌지만 그 엔진의 힘을 줄여가지고 정말 힘을 받을 수 있게 변환시켜서 타이어로 보내줘요. 그게 변속비 종감속비예요. 그래서 요거를 2 곱하기 3이면 6이죠. 6 정도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타이어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 공식의 구조는 타이어의 원둘레 그리고 원래 엔진의 초당 회전수 그거를 종감속비로 나눈 거 두 개 곱을 나눈 거 그게 이동한 거리가 돼요. 1초당 이동한 거리. 이해가 안 된다. 안 되면 말고 객관식 한 문제 틀려도 뭐 괜찮아요. 자, 이 질문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질량과 중량을 해야 되는데 안 할래? 질량과 중량은 제가 이미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아요. 이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질량으로 풀어라. 기준이 질량이잖아요. 질량은 영어로 ma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으로 표현하죠. F는 ma 기억나죠? mass 기준이고 단위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 그램도 있죠. 톤도 있고 다 필요 없고 킬로그램을 씁니다. 그리고 중량 이러면 조금 그래도 좀 헷갈리는 게 덜한데 이 썩을 놈의 무게라는 단위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혼선이 와요. 중량은 단어 못 외워가지고 지금 집중한다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W-I-G-H-T weight라고 하죠. 그래서 소음자로 W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weight의 단위는 뭘까요? 단위는 킬로그램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중량은 뭐냐면요. 중량 공식 mg죠. mg 뭐예요? 어떤 물체의 질량이 있어요. 그 질량의 크기만큼을 지구가 지구 중심으로 향해서 야 나랑 놀아 이러면서 잡아 당기는 그 힘입니다. F는 ma라고 했잖아요. A는 FG거든. 마찰 계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횡방향으로 혹은 어디로 움직이는 그런 물체의 경우에 F는 ma가 성립하는데, 자 mg는 뭐냐? 마찰 계수, 견인 계수가 없다는 말이지. 중력 가속도만 있단 말이에요. 즉 A가 G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ma잖아. 그럼 이거 뭐예요? 힘이에요. 힘. 중량은 힘이에요. 힘. 단위는 뉴턴. 뉴턴의 단위는 위대한 수학자, 물리학자, 과학자 뉴턴의 뜻을 기려서 대문자 N, 뉴턴으로 표기하고, 뉴턴은 킬로그램, 요거 그대로. 자, 질량의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이죠. 중력 가속도의 단위, 가속도의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자승이죠. 미터 퍼 세크 자승,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이 요게 뉴턴이에요. 요거를 줄여서 뉴턴이라고 써요. 중량의 단위는 뉴턴이에요. 그런데 이거 내 개인적으로 올리는 거니까 욕해도 되지. 5만 교재들 혹은 기출 문제에서 무게 980kg인 차량이 라는 개소리를 적어요. 2017년 기출문제예요. 2차 기출문제. 자, 무게, 중량 같은 말이잖아. 그죠? 무게는 뭐예요? 힘이에요. 힘 980kg인 차량. 뭐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을 주관하는 곳에서 출제 교수님들이 이거를 이렇게 내고 검토위원들이 문제없다 라고 이대로 출제를 해요. 이런 뻘짓거리들을 갖다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표준연구원에다가 민원 신청을 했어요. 이러한 생활 속 단위 오류들이 많다. 표준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표준연구원이니까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올렸어요. 연구위원님이 감사하게도 연락이 오셨어요. 메일로 전화로 연락 오셔가지고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시고, 직접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 만나는 자리, 그 전에도 미리 이미 통화하고 다 했고 만난 자리에서 이런 오류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단위 오류나 이런 부분이 보이면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시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2019년 올해 시험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멍청한 바보짓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부분이 공단에는 전달됐지만 시험 출제하는 출제위원님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또 출제될 수도 있어요. 무게 뭐 이런 식으로. 2018년 1차 문제에서 이러한 오류가 있는 문제가 무려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재연농, 운동학 포함해서 7문제인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단에서 뭐랬는지 아세요? 니 누군데? 네가 수험생인 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청 기간이 며칠간인지 아세요? 하루예요. 시험 친다 다음날 하루. 그러니까 이틀이지 정확하게. 이틀 동안 이 신청 받고 그 뒤로 안 받아. 여러분 만약에 2019년도에 이런 오류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무조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딱 가가지고 이 신청서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적어가지고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돼요. 번거롭잖아. 얘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혼선이 있는 그런 개념들 그리고 진짜 이제는 입 아픈 질량과 중량 관련한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 이제 요거까지 할게요. 자, 에너지는 뭐냐면 에너지는요 구간에서의 소모된 혹은 증가된 변화된 에너지 즉 한 일은 힘을 줘서 일정 거리를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고 F는 MA니까 MAD고요. A는 FG니까요. MFG로 정리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인데요.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자, 요거의 단위를 한번 MFGD의 단위를 한번 봅시다. 킬로그램. 견인 개수는 숫자로만 있는 거예요. 개수는 단위가 없어요. 중력 가속도잖아요. 미터 퍼 세크 제곱, 거리 미터, 분자다 분자. 그러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은 이게 뭐냐? 줄이라고 하는 위대한 수학자, 과학자, 물리학자의 업적을 기려서 요 단위를 그냥 J, 줄이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단위는 줄이다. 요거도 한번 볼까요? 요거 킬로그램이죠. 요거 미터 퍼 세크잖아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은 안에는 요거도 저거도 다 제곱해줘야 되죠.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줄이에요. 위치 에너지 볼게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위치를 가짐으로써 이 물체는 에너지를 가진다. mgh거든요. 즉 그 물체의 중량, 지구를 향해서 내리누르는 힘이 땅바닥 위에 딱 있을 때는 바닥을 내리누르는 힘으로 그냥 멈춰 있어요. 왜냐? 바닥에서 그 힘과 똑같은 힘으로 딱 받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깔아앉고 안 떠오르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 힘 그대로 딱 받치고 있어요. 뭐죠?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죠. 작용을 하고 있으나 반작용 때문에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딱 들어 올려. 차가 보통 1톤이 넘거든요. 1000kg이 넘는 차를 갖다가 지상에서 한 10m 높이로 들어 올렸어요. 그 밑에 너 서 있어 이러고 이거 딱 놨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저건 거 아니에요. 높이에 따라서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차가 지나가면 내 발을 이렇게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뭐 뼈가 뼈가 금이 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러고는 그냥 말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큰 힘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m 높이에서 내 발을 떨어졌다. 작살나겠죠? 높이에 따라서 에너지 힘을 가진다라는 부분이 위치 에너지고요. 자 봅시다. 질량 킬로그램,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자승, 높이 단위가 뭘까요? 미터죠. 그러면 미터 킬로그램 미터 자승 퍼 세크 자승 줄이죠. 자 정리합시다. 질량으로 풀어라. 단위는 줄, 끝. 그런데 여기다가
킬로그램 중 혹은 킬로그램 force, 킬로그램 점 force라고도 쓰고요. 킬로그램 하이픈 force라고도 쓰는 요런 단위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거를 중량의 단위로 써요. 여기서 이 중, force 이건 뭐냐면 force가 힘이거든요. force 힘인데 이 대문자 F가 아니고 이 force는요 중력 가속도의 힘을 뜻해요. 중력의 힘을 뜻해요. 그럼 중력 가속도는 얼마예요? 중력 가속도는 어디 적어놓은 거 없나? 9.8m/s 자승이잖아요. 얘가 이게 9.8m/s 자승이라고 하는 9.8과 m/s 자승이라는 그 단위를 함께 품고 있는 단어예요. 중 혹은 이 force가. 그러면 여기에 9.8m/s 자승이 들어있으니까 킬로그램 m/s 자승 이게 힘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에너지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m/s 자승, 킬로그램 m/s 자승 뒤에 미터가 하나 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킬로그램 중 미터라는 이런 어정쩡한 단위를 만들어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8줄이 있어. 그럼 98줄은 몇 킬로그램 중 미터일까요? 9.8m/s 자승이 여기로 나와야 되니까 이걸 9.8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10kg 중 미터가 되는 거예요. 애매하죠? 자, 뭔 말인지 이해 안 된다.